봉지욱 기자가 국정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사진이 있어서 국정조사 현장이 뒤집혔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봉지욱 기자의 말로 참 기자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보는데요. 끝까지 아니라던 검사들도 술렁입니다. 영상으로 현장과 해설까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원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기관 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 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증인이 나왔고,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수원지검 관계자, 변호인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기관장께서 특별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창현이라고 하는 특별수사관은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7월에 이 특별수사를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수사관이 감찰을 한 겁니다. 감찰을 했더니 쌍방울과 경기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자료가 다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이것을 수사에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서 아까 박용철 증인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은 2019년 7월 20일부터 24일 리오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첩보가 아닌 정보입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리오남 실명 여권을 사용해 이동했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제3국에 체류했다. 수원지검이 얘기하는 리오남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제3국에 체류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밖에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다라고 수사를 조작한 겁니다. 이 수사 조작에 대해서 오늘 국가정보원 원장의 기관 보고를 통해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다면 황해도 지역 내에 스마트팜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황해도 내에 스마트팜은 건설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원장의 공식적인 정보 보고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김성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처음 시작은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별건을 가지고 와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제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배상윤 회장과 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저희들에게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띄워주세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팩스로 자료가 왔습니다. KH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 이게 출석을 요구했더니 위원장실로 확인서가 왔고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붙여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아까 김영남 부장검사가 이야기했듯이 쌍방울의 사업상 투자, 사업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KH 그룹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조경식 증인 잠깐 나와 주시고요. 봉지욱 참고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참고인께서 봉지욱 참고인도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잠깐 여기 나와 지금 멈춰 주시고, 예, 나와 계시는군요. 봉지욱 참고인께서 리오남이 북경과 보스토크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던데 봉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리오남 참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리오남 참사는 최근까지도 북경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이제 저희 지자체 관계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났고 올 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 대북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평양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서 취재원 3명으로부터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통일부에 접촉 신고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올 초에 여기 좀 이게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리오남 참사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고,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녹음 파일도 있는데 녹음 파일을 재생하게 되면 취재원이 지금 노출이 돼서 그건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필리핀에 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 내가 필리핀에 가서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북한에선 그렇게 개인 착복을 할 수 없습니다.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모두 송명철 조선아태 부실장이 영수증을 써줬는데 1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없죠. 그 비는 100만 달러를 리오남이 받았다고 검찰이 만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에 13박 14일을 머무른 사람입니다. 보도 분야 남측 준비 대표로 있었습니다. 북과 협상을 합니다. 생중계를 위해서 KBS에서 생중계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다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을 거기다 두고 올 테니, 이것은 그때 KBS 기자들과 다 이야기된 겁니다. 올 테니 생중계 차량을 갖고 와서 생중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가서 확인하고 와달라고 조선통신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선통신 사장이 북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하는 말이 생중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중계 차량은 돈도 비싸고 저희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 내려가십시오. 라고 해서 KBS가 그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가져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은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돈을 받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치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상희 의원께서 2020년 5월에 최백은 TV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가서 발언한 것을 재생을 하시면서 특별한 협력, 이게 쌍방울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할부로 돈이 건너갔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2020년 1월부터는 쌍방울과
북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2020년 5월 28일자 영상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의 경기도는 여러 루트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2020년 한 6, 7월경에 방북 초청장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한테 리오남이 보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 루트로 방북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초청장이 2020년 중반경 6월경에 왔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경기도지사는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남경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식 증인 같은 경우에 박상용 검사실에 김성태와 함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을 때 같이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질의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십니까? 예. 이달 말경에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안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하나 열릴 것 같더라고요. 이달 말에? 네, 이달 말에.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끝나는 것이고 다다음 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사건은 진짜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김영진 씨 파타야 살인 사건이 주범 2015년 11월에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파타야 사건을 2017년 7월에 1탄 방송을 하고 그리고 2018년 7월에 2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1탄 방송의 마지막에 보면 클로징이 뭔가 이제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 사건의 뒤에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클로징을 맺은 이유가 취재를 해보니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좀 편지를 좀 봐야겠지만 김영진 씨한테 이제 최근 편지가 계속 오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영진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믿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영진의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다면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게 생각을 핵심이죠.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옛날 뭐 법정 증언이랄지 경찰 진술 조서랄지 여기서 김영진의 주장이 다 뒷받침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달 말부터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의자가 될 수 있겠다. 왜?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지금 말 네,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영진이 누군지는 알죠. 두 분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마피아.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 네, 지금 이제 깜빵항에 들어가 있고. 네. 일단은 이제 안고 가야 돼 이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종편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려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어. 네, 안고 가야 돼요. 맞아. 알아주세요. 아니 그냥 자료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픽 매불쇼에서 만든 거 갖고 가서 거기서 쓰세요 그냥. 근데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설명 들어가야 돼. 왜냐면 따로 공부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야.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영진 씨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7번. 또 받았어. 네, 7번에 이제 한번 곽수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봉지욱 기자님,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박철민의 허위 뇌물 폭로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협박하여 돈을 뺏으려 했고 실행되지 않은 채 정치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저격하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가 전 조직원 박철민과 장땡땡, 임땡땡을 2017년부터 수사했던 점, 특히 구속 중이던 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조작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자유롭게 전화 사용을 하도록 특혜를 계속 제공한 점, 박철민과 장땡땡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임땡땡이 저에게 보내온 2023년 9월 17일자 편지를 첨부합니다. 네. 이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이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인데 지금 김모 검사,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가 이때부터 성남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장땡땡, 임땡땡을 수사를 했고
코마트레이드 그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네. 이때 이 김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습니다. 어. 이때부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수사를 받았던 지금 임땡땡의 편지를 첨부합니다 돼 있잖아요. 네. 임땡땡의 편지는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수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본인이. 김 검사한테, 강력부 검사한테. 이때부터 이재명 관련 뇌물 사건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4년 뒤에 박철민 전직 조폭 박철민이 20억 돈다발 그 사진을 올리면서 2021년 대선판에서 조폭 연루소를 재점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설계가 이때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 그러니까 박철민이 우리는 처음에 창작했다고 그렇지.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알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범행 동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국제 마피아파와 엮어서 잡으려고 설계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땡땡도 지금 국제 마피아파인데 박철민의 조폭 동기예요. 그리고 박철민이 2021년 폭로를 할 때 김영진 외에 장땡땡이 내 동기 장땡땡이 돈 배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땡땡이. 2021년 폭로의 내용이 2017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 내용이에요. 네. 뭐 아무 뭐 느낌이 없습니까? 난 무섭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 단위에서 기획이 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왠지 문제는 아주 옛날이야. 이게 2017년부터 왜 그랬어? 그건 또 희한해. 중앙지검적인데. 그 왜를 모르겠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어지럽네. 이제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야 이거는 거의 게이트급인데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큰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일단 임땡땡의 편지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 관련해서 불어라라는 것이고 이때 당시 이제 그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조폭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김 검사가 조폭을 조사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한동훈 3차장. 오. 네, 한동훈 3차장에게 전화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더라. 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일개 평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뭔가 내려온 게 끊임없이 아니겠느냐.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편지죠. 네. 그럼 이 편지 내용이 또 사실일까 궁금하잖아요. 10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10번 자료 이거는 김영진의 최후 진술서. 이거 우리 또 마지막에 그 선고 받기 전에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이 최후 진술서를 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당시에 2020년도 12월 2일. 2020년도에 지금 6년 전 그 최후 진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네. 쓴 글이야 네, 이거? 2020년도에. 네. 그러면 여기서 10번 말고 12번 자료를 띄워주시고 여기에 형광펜 쳐진 부분만 좀 읽어주시죠. 예. 자, 같은 조직 출신 선배 사업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도박 관련 일을 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피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배 이준석 대표와 도박 관련 일을 했다면 저를 조사하고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며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 지사님 역시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선배와 이재명 지사님도 황당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여기 2020년이라는 거지. 20년에 재판부에 낸 그 최후 진술서인데 아, 재판부에는 이거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와 이날 본인이 그 피고인 본인도 증언 때 서거든요. 네. 선고받기 전에. 네. 2020년 12월 1일에 김영진 본인 사건에서 본인이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 증언 녹취서가 있습니다. 4번. 이거는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네. 녹취서 이렇게 돼가지고 12월 2일 확인되죠. 오전 10시. 그러네. 이날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김영진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네. 이거 본인 사건, 살인 사건 그 네. 사건이에요. 거기서 6번 자료. 6번 자료. 제가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네. 이 검사가 묻는 겁니다. 김영진에게 묻는 겁니다. 사건 당일 무렵 2015년 1월 19일 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었는데 방송에서 윤명균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죽였다고 방송된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날 방송에 대해서 지금 너 억울하다는 거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검사가 물었죠. 네. 그러자 저는 방송 자체에 나온 것들도 다 제가 외국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고 조직 선배와 일을 했다거나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검사님은 방송대로 하겠다는데 방송은 저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다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사건 재판에서 2020년 12월에 증언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우리가 이재명 이슈가 뭐 대통령이 됐나요? 대통령이 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지금 아까 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2017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이제 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태국에서 건거돼서 저기 베트남에서 건거돼서 송환되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하는데 형사 3부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그 강력부 검사가 김영진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게 8번 자료. 이게 김영진의 편지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여기 폭로라고 지금 본인이 적었죠. 왼쪽만 좀 읽어주세요. 지난 2018년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불려가서 저와 검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적겠습니다. 김땡땡 검사는 김영진 씨 지금 사건 맡고 있는 정 검사가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 받자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뭐 때문에 진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진 씨, 내가 이준석하고 뇌물 먹은 경찰이나 잡고 끝내려고 수사 시작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음 달에 방송 나오면 김영진 씨한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김영진 씨도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닌데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장소까지 나오죠. 별관 411호라고 하고 검사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6월 14일 오후 2시라고도 지금 특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더니 2021년에 대선 단계에서 박철민이 중앙지검에서 조사했던 내용 거의 비슷하게 폭로를 하고 이게 허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시도는 검찰과 경찰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김영진을 불러다가 수사를 해요. 경찰이 불러다가 하는데 왜 했냐면 박철민이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김영진을 묶어서 고발합니다. 박철민이 2011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본인의 허위 폭로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말아보려고 이재명을 수개로 해서 김영진 등 7명을 경찰에 고발을 해요. 대선 정확히는 직전에?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속 상태였던 김영진은 이재명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영진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1번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진술 조서 김영진이 남부경찰서에서 이거는 지금 구치소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022년 5월 2일입니다. 윤석열 취임 9일 전. 9일 전이죠. 이때 보면 피의자가 누가 돼 있습니까? 위에 사람은 피혐의자 이재명 외 7명이에요. 이재명 외 7명.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거 글자를 쓴 거는 김영진이 쓴 겁니다. 자기의 진술 조서는 내 사건이 아니면 내가 기록을 못 받잖아요. 김영진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저걸 경찰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인적 정보를 다 지우고 주니까 본인 자필로 쓴 겁니다. 누군지 쓴 건데 2번 자료. 여기서 이제 구치소에 와서 이제 이 경찰이 물을게요. 진술인의 살인 사건 이후 이준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재명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준석과 이재명 시장의 공생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진술인이 붙잡히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진술인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당시 준석 형님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준석 형님 일을 보던 동생도 아닌데 굳이 준석 형님이 저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석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도 못 하죠.
자꾸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했다고 박철민이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경찰이 물은 취지는 뭐냐면 너 도피할 때 이재명이 도와줬잖아. 이거잖아. 그거잖아. 그리고 3번 자료 보시면 네. 이때는 이제 아예 대놓고 물어요. 야, 경찰이 네, 경찰이 진수리는 이준석과 이재명 간의 공생 관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도대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에서 접한 게 다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준석 형님이 재판 중일 때 담당 검사 김땡땡 검사인가 아무튼 그때 불러서 이재명이 이준석 국제파랑 어떤 관계가 있냐, 커넥션이 있냐, 뭐 이런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 뭐 검사가 준석이 형 주변 사람들 싸그리 조사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의 편지 내용 똑같죠. 김 검사, 강력부 김 검사가 불러다가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건 또 경찰이야. 이건 또 검찰이 아니야.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와. 사실 이거 3탄으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하면 좋겠어요. 아. 자기들이 이제 명예회복도 하고. 결자 해지하는 그래. 입장에서 이거는 그 아래에서 딱 맞는 소재거든요. 네. 와 이거는 또 검찰이 아니라 또 경찰이야. 경찰이 또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검찰도 움직여야 되고 경찰도 움직여야 돼. 누군가가. 와 이거 왜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 직전이긴 하지만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거 나 어지러워 그래서. 아, 저도 제일 어지러운 거는 아니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 일인데 중앙지검장 시절인데. 시간에 잡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니 중앙지검장이면 얘는 어찌됐든 검찰총장을 꿈꿨을 텐데 그때 검찰총장을 꿈꾸려면 어찌됐든 뭐 인정받을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달았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뭐 옷 사주를 받았나 윤석열이? 아니, 그러니까 2017년이면 2017년에 사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 졌잖아. 그렇지, 졌지. 근데 그때부터 이재명 시장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사실은 대선 후보급으로 계속 거론이 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때부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제거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에이 무슨 중앙지검장이 아니, 차기 대선 주자를 지가 왜 죽여?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가 누구냐 그 뭐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듣고서 김건희 해가지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그림 그렸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그거는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나 가능하죠. 아니, 근데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조국은 싫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냥 예, 그냥 싫었던 것 같고 음.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잡으려고 국정원 김과장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성남에 그러니까. 시청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무슨 무슨 뭡니까 동부 연합 뭐 빨갱이 세력한테 청소 영역 줬다라고 하고 언론 기사 나오잖아요. 그 소스를 국정원이 언론에 준 겁니다. 그런 짓을 국정원도 계속했고 검찰도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옛날부터 이재명이 싫었어.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본인이 중앙지검장 됐어. 근데 쓱 보니까 지난 대선에 자기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 둘이 아주 각을 많이 세웠어. 세게 붙었어. 그렇지. 내가 요거 혼내주면 그렇지, 그럴 위에서 나 수도 예뻐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뭐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 주장들로 종합해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조직원 임모 씨의 편지 있잖아요. 그게 네. 있어요. 그 사람 가수 조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측 조폭 측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에 대한 걸 안 불어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옛날 사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그 개인 검사가 뒤집어가지고 무혐의를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징역 8년인가? 이재명 안 본다고? 네. 와. 그러니까 와, 최욱이 이거 진짜 미스터리다. 아니, 그러니까 최욱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싸울 때 진짜 뭐 봉지욱 기자 잘 알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뭐 감정은 안 좋았죠. 안 좋았지, 좋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뭐 알 수는 없지 뭐 우리가. 근데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남 마피아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수완이 좋고 이 밖에서 이 돈으로 가지고 이 그 안에서도 어떤 뭐 어떤 구치소의 제왕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까지 왜 그때 검찰총장 참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제 그 코마트레이드가 샤오미를 최초에 배터리를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성남시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축구단에 뭐 기부도 하고 뭐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파타에 있는 김영진에게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이 선배 조폭이잖아요. 선배 조폭이 돈을 대줘가지고 도박 사이트를 하게 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엮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수사 사건이야. 결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때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을 김영진과 못 엮으면 이재명까지 못 가서 2탄 방송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진하고 이준석 그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예, 사건으로서의 연결고리. 나오니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자, 시간이 걱정하는 거는 하여튼 뭐 국정조사가 중요하고요 지금. 네, 저도 지금. 이제 14일, 20일 나가니까요. 국정조사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 주자는 얘기 못 할 겁니다. 지금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보안 수사권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논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포석을 엄청 시작했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이 사건 하나 딱 올려놓고 이래도 보안 수사권 안 줄 거냐 이런 식의 기사 요새 막 넘쳐납니다. 많고요. 몇개 봤어요. 아마 경찰 비리 관련해서도 몇 개가 또 나올 텐데 네, 맞아요. 경찰도 뭐 준비하는 게 있겠죠.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